선명한 두 줄. 명백한 임신. 나는 빨간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한참 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단 생각이 들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둘 때만 해도 내가 상상한 임신은 이런 게 아니었다. 감격에 겨우 눈물이라도 맺힐 줄 알았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나보다 1살 연하인 남편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식에서도 내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보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가 좀 전에 내가 본 화면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참 동안 멍청하게 변기에 앉아있던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알아야만 했다.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간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았다. 이제 준비가 됐다. 판도라의 USB를 끝까지 볼 준비. 진실을 마주할 용기. 페이스를 누르자 노트북이 깨어났다. 나도 깨어났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믿고 온 내 남편 조동욱의 모습은 진짜가 아닐지도 몰랐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를 누르자 영상이 재생됐다. 다인 걸까? 침대는 멀어서 화면은 흐릿했고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잠이 든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아니 어쩌면 약에 취한 건지 여자는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데 남편이 여자의 몸을 만지고 관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야, 뭐해 빨리. 상씨의 목소리였다. 성씨는 남편 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카메라를 잘못 건드린 건지 화면은 바닥으로 툭 떨어져 까만 상태를 유지했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은 채 몇 분간 이어지던 영상은 곧 멈췄다. 이 세상이 멈춘 것처럼 나도 그대로 있었다. 애초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내게 없었다. 머릿속을 정리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띄엄띄엄 이어지는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다. 남편은 상우씨와 의식을 잃은 한 여자를 추행했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일. 근데 그 일이 뭐? 아마도 대학 시절 일이고 이미 10년도 더 전의 일일 것이다. 나를 만나기 전 과거의 일. 젊은 날 술 먹고 한 번 한 실수가 아닐까. 지금 그는 얼마나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인가. 아니 잠깐만. 지금 그가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문득 샵에서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한 말이 생각났다. 필리핀 보홀로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얘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 부원장님은 진짜 쿨하시다. 나는 못 보내줄 것 같은데. 다 아는 대학 시절 친구들이고 그 중엔 이미 결혼한 친구도 있다고 했더니 그녀는 흘리듯 말했다. 에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나쁜 짓 할 놈은 다 하더라고요. 이내 아 부원장님 남편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요. 제 전남친이 그랬어요. 라고 덧붙였고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내 남편은 서핑을 좋아해서 간 거니까. 그러고 보니 함께 간 넷 중 둘이 결혼을 했고 남편이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상우씨는 혼자 미혼이었다. 아, 그 순간 상우씨의 여자친구 슬비씨 생각이 났다. 이름이 이슬비인 그녀는 이름만큼 얼굴도 예뻤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좋았다. 나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6년이나 연애한 만큼 상우씨와 30 전에 결혼할 줄 알았다. 우리와 커플 데이트도 곧잘했고 우리보다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게 작년의 일이었다. 상우씨와 인스타를 끊으면서 나와의 관계도 끊은 듯하여 DM을 보낸 적이 있었다. 거기에 슬비씨는 뭐라고 답했던가. DM 창을 열어 메시지를 검색했다. 진짜 행복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더니 작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슬비씨, 성씨랑 헤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남녀관계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슬비씨를 이제 못 보니 좀 아쉽네.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텐데. 나중에 샵에 놀러와요. 내가 또 머리 예쁘게 해줄게요. 나도 언니 동욱 오빠랑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언니, 행복하죠? 그럼요, 행복하죠. 결혼식엔 차마 오라고는 못하겠네. 언니가 행복하면 됐어요.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죠. 나는 상우 오빠도 동욱 오빠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쭉 행복하세요. 그래요, 슬비씨도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때는 그저 막연히 슬비씨는 결혼을 원했고 상우씨가 원치 않아 이별이 왔으리라 짐작했다. 그래서 나와 동욱씨의 결혼을 축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하지만 지금에서야 안 보이던 행간이 읽혔다. 동욱 오빠랑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었다고. 언니가 행복하면 됐다고.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죠? 나는 상우 오빠도 동욱 오빠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상우 오빠도 동욱 오빠도. 라고? 둘이 절친이라는 이유 말고 다른 게 무언가 있는 걸까?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나는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슬비씨 오랜만이에요.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 대화 가능할까요?
고민 끝에 쓴 문장이면서 막상 보내놓고는 연락이 오면 어쩌지 싶었다. 궁금한 게 있다고? 뭐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물을 건데? 스스로에게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동안 정작 그녀는 메시지를 읽지 않는 듯 했다. 며칠 동안 답이 없는 사이 남편의 귀국날이 다가왔다. 일에 집중을 하는 동안은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해 집에 먼저 와 있던 남편이 퇴근한 나를 반기며 보고 싶었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영상이 재생됐다. 흐릿하던 영상은 내 상상 속에서는 너무도 선명했다. 우욱.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토해냈다. 아니, 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종일 디카페인 커피 말고는 제대로 먹은 것도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괜찮아? 화장실 밖에서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대충 손을 씻고 수습하며 나오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과 어울리지 않는 밝은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덜컥. 뭘 알고 하는 소리일까? 하지만 남편은 웃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 말하려는 건데? 짓궂게 말하면서 남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마치 반지처럼 생긴 아기집과 나눠의 모습.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내 얼굴이 남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깊이 안았다. 우리 여보 혼자 병원 다녀왔구나. 입덧 약은 처방받았어. 입덧 시작하는 모양인데 왜 말 안 했어? 여보 오면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벌써 봤구나. 나는 변명을 했다. 서랍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놓은 거 있는 것 같아서 찾다가 자기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는데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고마워 여보. 남편은 다시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자연스레 안방으로 자리를 피했다. 미안해 여보. 진짜 입덧인가 봐. 나 좀 쉴게. 그래 여보 누워있어. 내가 먹을 것 좀 준비할게. 자기 속 안 좋으면 과일 샐러드 같은 거나 해주가. 그래 주면 고맙고. 나는 남편을 피해 안방 침대에 누웠다. 입덧이 사라진 듯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다. 잘 숨긴다고 일부러 병원을 다녀온 후 받은 임산부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들쓰는 서랍장에 둔 건데. 하긴 남편의 USB도 내가 찾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오래된 짐들 안에 둔 걸지도 모르지. USB는 혹시 몰라 복사해둔 후 제자리에 두었다. 그래, 어쩌면 임신 사실을 들키는 것이 내가 USB를 보았다는 것을 들키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남편과 진실에 대해 얘기할 자신이 없었다. 모른 척 지나갈까? 그럼 아기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멈칫 고민하던 그 밤.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도착했다. 창우 씨의 전 여친 슬비 씨였다.